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2주차 또 만났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어, 지금 화면에 여러분들은 제가 보이실 텐데, 제 화면에는 제가 안 보여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많이 당황을 했는데, 한번 또 1시간 잘 달려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2주차에 이제 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노트 준비되셨나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들어서 누구에게 설명하기 참 어렵더라고요. 사업 설명도 그렇잖아요. 이런 뉴트라이트도 그래서 노트에다가 좀 정리를 하신 다음에, 소비자 만날 때 그 노트를 들고 가서 제가 한 3번 정도 소비자들하고 하니까 그 다음엔 조금 술술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노하우를 쌓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소화기관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 몸 있죠. 입에서부터 음식물이 내려가며 식도를 거쳐서 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십이지장을 거쳐서 소장을 거쳐서 음식 영양소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간으로 가고 나머지 찌꺼기들이 대장으로 가서 이제 항문으로 변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소화기관에는 보시면 소화관에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들이에요. 이렇게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그 다음에 항문까지. 그 다음에 소화샘은 소화액을 분비해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을 잘게 부수고 흡수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건데, 입에서는 침샘이 나와서 탄수화물을 녹여주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는 펩신이라는 효소가 나와서 단백질을 대사시켜주고, 예, 이자에게서는 췌장에서는 인슐린이나 이런 호르몬들이 소화액들이 분비가 되죠. 그다음에 쓸개에서는 담즙이 나와서 지방을 대사시켜주고, 이제 장샘에서도 여러 가지 소화액이 분비가 되면서 이제 호르몬을 만들고 면역 세포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씹는 게 너무 중요하다. 씹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소식이라는 건 뭐냐? 조금 먹으라는 거죠. 적게 먹으라는 거. 차라리 적게 자주 먹어라 이렇게 했죠.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지 말라고. 그다음에 천천히 씹어야 된다. 그다음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단단한 음식을 많이 안 먹어서 또 그게 치아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소식을 하고 서식을 하고 경식을 하는 이유는 입에서 계속 씹어가면서 씹는 시간을 오래 늘리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입 안에서 소화가 돼야 되거든요. 충분한 아밀라제 분비를 하게 해서 입 안에서 대부분 우리는 이제 특히 한국 사람들은 탄수화물 식사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소화를 시켜서 위로 내려보내야 되고 위에서는 탄수화물을 소화시키지 못하거든요. 단백질을 소화시키는데 여기 보면 피 색깔들이 있죠. 하얀 피를 침을 하얀 피라고 하고 혈액을 붉은 피라고 하고 그다음에 림프액 우리가 그 상처가 나면 피가 나잖아요. 피가 나고 이제 마를 때쯤 하면은 진물이 나죠. 그리고 누런 것들이 이제 림프액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검은 피, 허혈, 쓸데없는 피는 나가줘야 되는 그런 피들 그런데 이제 검은 피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해서 침도 피에 속하고 하얀 피라고 부른다. 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에서는 아까 입에서 아밀라제에 의해서 탄수화물이 다 소화가 돼서 위로 내려갔죠. 그래서 저기 보면 맨 위에가 식도가 있고 위가 있고 위는 이제 점막으로 다 쌓여져 있고요. 그다음에 십이지장이 이제 위 밑에는 십이지장이 있는데 식도하고 위 사이에 있는 문이 닫혀 있는 문이 있어요. 그게 분문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위와 십이지장 사이의 문을 유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문이 2개가 있냐면 위에서는 강한 산성이 펩신이라는 효소가 나와서 음식물을 암축화시키는데 이 강한 산성이거든요. pH가 농도가 2예요. 그래서 세균의 살균과 부패를 방지해주고 다 녹여가지고 보통 왜 고기를 이런 그 바깥에서 녹이면 염산을 붓잖아요. 그럼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다 분해가 되는데 근데 위에서는 고기가 이제 단백질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한 2시간에서 3시간이면 다 소화가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한 산성으로 소화를 시키죠. 그래서 소화를 시키고 그 암축화된 것들을 이제 우리 몸에서 소화액이 분비가 되면 이제 십이지장으로 내려가는데 이게 분문이 없고 유문이 없으면
위에서 이제 소화액이 잘 분비가 안 되면 위에 음식물이 오래 머무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스가 발생을 해요. 오래 머무르면.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분문을 열어서 가스를 내보내요. 우리가 이제 트림 한다고 표현하죠. 트림 하잖아요. 소화 잘 안 되신 분들은 끄끄 하시잖아요. 어른들. 그러면 걔가 분문을 열고 트림을 이렇게 가스를 내보내면서 거기에 있는 위액이 있죠. 강한 산성의 위액이 이제 식도 점막에 이제 튀게 돼요. 그럼 나중에 위가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가면 어떤 진단을 받냐면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돼요. 대부분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은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그 소화 기능들이 잘 안 돼서 그런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12장으로 가서 그 소화액들이 같이 또 이렇게 대사가 돼서 이제 소장으로 흡수가 되는 건데 그 위에서 오래 머물다 보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장기들은 다 전부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는 좋은데 간이 나빠. 위는 나쁜데 어디는 좋아. 뭐 이런 게 없어요. 그 장기들은 한 군데가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밥상을 보시면 지금은 다 식탁이지만 우리 어릴 때는 왜 밥상을 놓고 밥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상이 기울기울하면 막 흔들흔들하죠. 그것처럼 한쪽 다리가 짧잖아요. 그러면 나쁜 곳이 있으면 다른 데도 다 잘라서 균형을 맞춰요. 그래서 한 곳이 나빠지면 다른 곳도 다 나빠지게 되어 있고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왜 입에서 잘 못 씹으니까 나중엔 위까지 나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에서 이제 담즙이 나와서 지방을 분해시키는데 담즙이 하루에 바카스병이 120ml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5개 정도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한 600ml 정도 되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찾아보니까 담즙이 만들어진 건 하루에 거의 한 1리터 정도가 1000cc가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그것을 농축시켜서 50에서 60ml로 농축을 시켜서 이제 쓸개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지난주에 제가 물의 역할에 대해서 할 때 나온 건데 이게 초록색 있죠. 요거 한번 여기만 볼게요.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 역시 이렇게 나오는 거. 이 초록색으로 나오는 지비지장으로 거. 흘러가 이게 이제 영양분의 소화 담즙인데 아까 그거 왜 보여드렸냐면 요즘 사람들이 그 물을 잘 안 먹으니까 담즙도 생산이 잘 안 되고 지방 대사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이런 노폐물들도 물이 있어야 잘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왜 담석이라든가 그다음에 담도에 노폐물이 쌓이다 보면 종양이 생겨서 담도 암이 걸리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쓸개를 떼어내신 분들, 쓸개 없는 사람, 쓸개 빠진 놈, 막 이렇게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도 했는데 쓸개 없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물을 충분히 먹지 않아서거든요. 물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담석이라든가 담석증 같은 경우는 너무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면 이제 그 돌을 제거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쓸개를 떼어내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예방하는 건 뭘까요? 일단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의 이동 속도는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 소화기 계통이 식도, 위, 간 이렇게 소장, 대장 이렇게 있죠. 근데 오전 8시에 이제 식사를 했어요. 저 위에 들어가 있는 회색 부분이 식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나니 위로 이제 음식물이 들어왔어요. 자, 12시 되니까 이제 그 아침에 먹었던 음식물이 벌써 소장에서 대장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죠. 서서히 대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오후 1시가 됐어요. 1시간 후에. 조반 음식물이 아침 먹은 게 소장의 해맹판을 지나서 대장으로 거의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이제 점심이 또 들어왔어요. 위에. 오후 5시. 아침 먹은 것들이 대장에 들어와서 회행 결장을 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점심이 이제 대장으로 들어가기 또 직전이죠. 오후 6시.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에요. 아침이 대장에 들어와서 하행결장에 도착을 했고, 점심이 이제 또 대장으로 들어가서 아침 음식하고 좀 섞이기 시작했죠. 이제 저녁 음식이 또 위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날, 이튿날 아침. 이제 아침 먹는데 두 번째 날 아침 음식이 또 위장에 들어왔어요.
근데 어제 먹었던 음식물들이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죠. 장은 완전히 비워져서 새로운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대사거든요. 음식물의 이동 속도거든요. 그런데 만성 변비가 되면, 자, 보세요. 만성 변비의 대장 상태 보시면 9끼 이상의 음식물, 3일 정도 이분이 화장실 못 가신 모양이에요. 9끼 이상의 음식물이 차곡차곡 쌓여서 있죠. 그러면 이제 장 안에 오래 머무르다 보면 장은 분절 운동과 연동 운동을 같이 균형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동이 잘 안 되죠. 분절은 계속 되니까 수분은 계속 빨아들이는데 그럼 변이 딱딱해지니까 연동이 더 안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만성 변비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성 변비가 오면 대장에서 이제 유익균이 충분하면 괜찮고 장내 미생물이 다양성이 아주 충분하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고 변비가 오는 분들은 이게 자율신경에 문제가 이미 생기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변이 부패가 돼서 이렇게 쉽게 느끼시려면 여러분들이 싱크대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모아놓죠. 모아놓는데 시간이 흐르면 어때요? 하루만 지나도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부패가 돼서 그런 냄새가 나는 거죠. 썩죠. 장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문맥들을 통해서 간으로 이동을 해요. 독소들이. 예. 그래서 이제 간 기능을 어렵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정상적인 장 상태 깨끗하죠. 자, 요거 보시면 유방암 환자예요. 보니까 장 상태가 이분이 만성 변비를 오래 앓으신 분이죠. 엄청 더럽죠. 예, 여기서 이제 독소들이 굉장히 유발이 되고 그다음에 전립선 암 걸리신 분, 이분도 만성 변비가 원인이에요. 예. 이게 독소들이 간으로 이동을 하니까 자, 통풍 환자도 새카맣죠. 예, 요즘 젊은 20대들도 통풍 환자들이 많고 그러는데 이런 게 전부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장은 우리 몸의 뿌리인데 건강과 질병은 이제 장에서 시작이 되고 질병의 증상은 뿌리에서 먼 곳에 나타난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안에서 다 쓰이고 나머지까지 올 때가 이제 피부거든요. 가장 바깥쪽이 이제 피부가 푸석푸석해. 혈색이 별로야. 이러면 이분은 이미 속 내장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얼굴 보면 피곤하면 얼굴이 까칠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몸 안에 영양소가 부족해서 겉에까지 다 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겉에 표면에 뭐 아토피라든가 트러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가 장 주위의 면역 체계가 온몸 면역계의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장은 두 번째 두뇌라고 표현을 해요. 정보 파악, 흡수, 신호 감지, 경계 순찰 거의 뇌가 하는 역할을 많이 하죠. 그다음에 장 안에는 두뇌 세포만큼 많은 신경세포가 존재하고 있어서 인체에 있는 세로토닌의 80에서 90%가 생산이 돼요. 지난주에 세로토닌에 대해서 배웠죠. 세로토닌을 잘 분비시키려면 저녁쯤에 프로틴과 꿀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섞어서 먹으면 되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프로틴 설명할 때. 그래서 세로토닌은 이제 기분이나 이제 우울감 해소 막 이런 데도 도움이 되고, 지난주에 할 때,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데 보통 이제 햇빛을 많이 보면 또 많이 잘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보면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하고 방 안에 막 24시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점점점 나빠지고 요즘은 또 분노 조절 장애 겪으신 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를 못해. 그럼 그분들은 뭐예요? 결국은 그분도 장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장 건강이 왜 중요하냐면 이 장이 점점 더러워져서 발생된 누적된 체독소 가스나 이런 것들이 임파관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자가중독증이라고 하는데 혈액 내독소가 많아진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가중독증은 세포와 세포 사이의 소통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DNA를 변질시킬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질병이 유발되기 시작을 하는데 자 보세요. 장내 유해 독소로 인한 질병들이 퇴적된 노폐물 때문에 변비나 설사나 치질이나 복부 팽창을 불러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패된 유해균이 많아지면 균들을 제거를 제대로 못하고 하다 보니 오래 누적이 되면
뭐죠? 혈액이 산성화가 되고 혈액이 산성화가 되면 염증 체질이 되고 염증 체질은 오랫도록 누적이 되면 발암 물질이 많아져서 암이 된다고 했죠. 여기 보면 뭐 두통, 요통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조금씩 겪어내시는 모든 질병들이 다 여기 있어요. 두통, 요통, 만성 피로, 구취, 체취, 천식, 기미, 여드름. 제가 20대 때 여드름이 너무 심해서 진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여드름을 짜고 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만 해도 여드름 치료는 그냥 짜는 거 외에는 별로 치료가 없었어요. 호르몬의 문제였던 거죠. 장에 있는 독소로 인해서 호르몬 교란이 일어났던 거였어요. 그래서 알레르기 피부 같은 거, 가려움증 같은 거, 지방간이나 만성간염, 간기능저하, 췌장, 담도 질환들. 자, 이런 질환들. 그다음에 만성 소화불량, 생리불순, 정력감퇴, 영양물 흡수불량, 노화촉진. 그다음에 이제 이게 혈관에 가서 문제가 생기면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동맥경화는 대사질환을 다 일으키죠. 고혈압,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심장병, 신장, 방광염. 모든 질병이 장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독소는 다시 혈관으로 흡수돼서 간을 비롯한 몸 전체로 순환이 되는데 간에서는 간이 하는 일은 조혈작용도 해야 되고요. 피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정혈작용, 피를 맑게 유지시켜서 HDL 그 좋은 콜레스테롤들을 혈액으로 보내서 좋은 역할을 하게 하고 혈액에 있는 LDL 콜레스테롤을 또 간으로 가지고 와서 담즙의 또 원료로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해독을 하기도 하고 해독이 가장 먼저예요. 왜냐하면 해독을 하지 않으면 우리 세포가 굉장히 리스크를 안기 때문에 해독에 너무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혈액을 맑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세포에 이제 영양소나 산소를 공급해주는 기본 역할들을 간에서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모든 치료의 첫 출발은 장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비롯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얘기를 지금 많이 쓰죠. 오늘도 그 부분을 많이 다룰 텐데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건 미생물 마이크로비오타하고 지놈 의 합성어로 인체 미생물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인체에 존재하면서 우리 몸을 함께 공유하며 살고 있는 모든 미생물의 총합. 그래서 우리 왜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건 모든 그 몸의 장내 미생물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식 동물들은 자기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70%를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준대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코알라가 새끼를 낳는데 코알라 엄마는 새끼를 낳으면 새끼한테 자기의 똥을 먹인대요. 엄마 똥을. 왜 그런가 봤더니 연구를 해봤더니 코알라가 좋아하는 것들이 유칼립투스 있죠. 예쁘잖아요. 이렇게 길게 올라오는 우리 꽃꽂이 할 때도 많이 쓰는 유칼립투스 저도 좋아하는 식물인데 그 유칼립투스 잎을 코알라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잎은 독소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독소를 제거하는 미생물이 그 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새끼가 코알라가 새끼를 낳았는데 엄마 똥을 먹지 않은 새끼는 살지 못하고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장내 미생물에 생사가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 한 사례에 따르면 어머니가 이제 장염이 너무 이제 심해서 크론병 같은 거 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딸에게서 분변 이식술을 했는데 지금 병원에서는 분변 이식도 하고 있거든요. 시행을 했는데 엄마의 장은 치유가 됐는데 딸이 뚱뚱했었나 봐요. 그래서 딸의 비만 체질을 물려받아서 엄마도 같이 뚱뚱해진 거죠. 예, 그래서 그 영향력은 생각 이상이라는 거, 굉장한 지대한 영향이 있다는 거. 그래서 건강한 장의 세균총은 85대 15 해가지고 유익균하고 중간균이라는 게 있어요. 유익균이 15%, 유해균이 15%면 중간균이 한 60, 70%를 차지하는데 이 중간균은 이 유익균과 유해균의 상태에 따라서 유익균이 우세하잖아요. 그럼 그걸로 딱 붙어요. 그리고 유해균이 우세하면 또 유해균 쪽으로 쫙 가요. 그래서 중간균은 항상 그래서 우리 장을 유익균의 우세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왜 음식물 잘못 먹어서 갑자기 설사를 하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유해균이 갑자기 많아지기 때문에 그 중간균이 유해균 쪽으로 확 보내져 가지고 유해균이 훨씬 많아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균종 균형이 깨진 상태를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하는데 디스바이오시스가 생기면
곰팡이가 이 장 내에서 비정상적으로 증식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몸 전반적으로 이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장 누수 증후군의 여러 증상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 초록색은 장 점막 세포거든요. 그래서 장은 이제 점막으로 보호되고 있는데 이 장내 미생물의 먹이를 먹지 않으면 맥이라고 표현을 해요. 마이크로비오타 액세시블 카보하이드로레이트 어렵네요. MAC 맥이라고 하는데 이 맥은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우리 프록토 올리고당 뭐 이런 것들 있죠. 식이섬유. 그게 먹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먹어서 그 유익균이 그걸 먹으면서 굉장히 잘 자라서 건강한 장을 유지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부족하게 되잖아요. 유익균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식이섬유들이 부족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세균이 먹을 게 없어서 점막을 먹기 시작해요. 그러면 점막이 점점 얇아지고 장 세포가 굶게 되면 이제 장 누수 증후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굉장히 취약하고 이제 혈액 내독소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 누수 증후군은 다 이렇게 건강한 장이라면 차단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누수가 생긴 벽은 요 가운데로 이렇게 사이사이로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죠. 혈액 안으로. 그러다 보면 혈액 내독소가 늘어가서 아까처럼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 누수 증후군이 유발하는 질환은 순환기계, 피부질환, 뇌질환, 간질환, 소화기계, 근골격계까지 자가 면역 질환으로까지 굉장히 우리 몸을 엄청나게 마이너스 요인으로 끌고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했죠. 그게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이제 온몸이 만성 전신 이제 뇌에도 염증이 생기고 전신으로 염증이 되면 암 발병률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우울감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우울증을 치료하는 거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우울증 치료하는 게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신경계통의 약을 그냥 처방만 받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분은 지금 급할 때는 약을 먹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실 이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잘 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 원인은 뭐가 있냐면 서구화된 식단 있죠. 정제 탄수화물이라든가 식이섬유 부족한 거, 그다음에 가공식, 육류 위주의 식생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독소를 유발을 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탄수화물이 과다가 되면 백혈구가 일을 잘 못하게 된다. 면역세포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빵이나 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절제영을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항생제를 먹으면 우리가 감기가 걸려서 감기는 걸리면 병원에 가도 일주일 안 가도 7일이라고 했죠. 그런데 병원에 가서 그 기침이나 이런 거를 이제 가래를 삭히는 약을 또 항생제를 처방을 받으면 아이가 이제 감기는 나았는데 그 다음에 장염이 걸려서 또 병원을 일주일 더 다니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제왕절개를 하면 우리가 자연분만을 하면 질을 나오면서 아이들이 유산균 샤워를 하면서 나오게 돼요. 근데 제왕절개를 하면 질을 통과하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그냥 꺼내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취약할 수 있고요.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거나 하면 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요 원인이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우리 엄마들 저희 집에 홈미팅 오는 어떤 소비자분 보면은 아이들 이제 방학 때도 오더라고요. 재미가 있는지. 근데 방학 때는 12시 좀 넘잖아요. 그러면 배민에다가 막 이렇게 핸드폰으로 해서 주문을 해주더라고요. 무슨 뭐 김치볶음밥 아니면 어떨 땐 햄버거 막 이렇게. 근데 배달 음식 저희 아이도 군대 갔다가 이제 부산에서 근무할 때인데 서울에 오면 제가 이제 맛있는 걸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됐다는 거죠. 거기에서 배달을 못 받는 음식이 서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촌치킨에 허니콤보, 그 다음에 엽떡 이걸 또 같이 시켜서 먹고 저까지 먹게 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 배달 음식을 보면 물론 거기서 나오는 일회용품들도 엄청나게 문제이지만 이 배달 음식을 계속 먹다가는 암이나 치매나 우울증이 온다. 왜 그러냐?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런 것들을 많이 먹이면 여러분들 우리가 엄마들이 오늘 이제 소비자분들도 같이 보신 분 있을 텐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와 내 가족들은 우리가 먹은 음식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예, 이거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만이나 암이나 아토피, 치매의 원인이 전부 장내 미생물 상태에 있다고. 그러면 암이 일으킬 수 있나요? 암이 이제 면역질환이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면역계를 조절하기 때문에 면역계를 지휘한 총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항암제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뉴트리라이트에 그 나오는 HEM 파마 그 회사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그 회사에서도. 그래서 암 조직과 정상 조직의 이거는 이제 SCI 논문을 발췌를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암이 일으킬 수 있나요? 이래도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SCI급 논문들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많은 관련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버드 의대 연구팀에서도 이렇게 연구한 논문들이 있고요. 대장암 조직에서 대장암 수술하신 분들 그 조직을 검사를 해봤더니 푸소박테리움이라는 것이 발견이 됐는데 이것은 입안에서도 왜 보통 대장균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죠? 입안에서도 정상인들도 많이 발견되는 미생물이에요. 그런데 입안에 이제 염증이 있거나 구내염이 있거나 뭐 그런 분들 있죠. 그다음에 잇몸이 약해서 이감에 흔들리는 풍치 있고 이러신 분들 그런 분들은 굉장히 그런 미생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안 좋은 미생물들, 유해균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장암 환자에게서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그 종양들 있죠. 이런 데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 대장암 환자의 50% 이상이 평생 동안 살면서 이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나 이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관리하지 않고 그냥 수술만 하고 요즘은 대장암도 뭐 90% 완치율을 보인다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 부작용을 이제 학문 쪽으로 가까울수록 그렇게 되면 변이 새어나오는 그런 하루에 화장실을 20번 가는 그런 그런 일도 생기고 그렇거든. 굉장히 슬픈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간으로 전이가 되고 3분의 2가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데 요 앞에 보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옆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행결장, 그 다음에 횡행결장, 하행결장, S결장, 직장을 통해서 학문으로 이제 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상행결장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하신 분은 저 위쪽에 간이 가까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맹장을 떼어내신 분들 있죠. 맹장을 떼어내신 분들도 그 상행결장으로 소장해서 이제 대장으로 들어갈 때 맹장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압력을 줘야지 위로 올라가잖아요. 중력 때문에. 그래서 압력을 줘서 음식물을 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또 맹장에서 하는 역할이 이래요. 그런데 맹장을 떼어내면 그 역할이 안 되니까 저 상행결장의 변이 다른 데보다 오래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리스크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제가 제 여동생은 제왕절개 하면서 의사가 보너스로 서비스로 맹장을 떼어줬거든요.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잘 관리해서 맹장이 이제 터지지 않도록 복막염이 되면 더 위험하니까 잘 관리해서 맹장염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11명의 전이 환자를 관찰을 했는데 7명이 대장암 조직과 간암 조직에서 모두 푸소박테리움이 발견된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거 논문 내용이고요. 그럼 자폐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나? 11명의 아이들을 임상을 해봤는데 43개월에서 84개월까지 한 5살에서 9살 정도까지겠네요. 그러니까 정상으로 태어났는데 얘네들이 15개월에서 30개월쯤에 자폐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폐가 발생하기 전에 얘네들이 뭘 많이 했나 보니까 항생제 치료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죠. 저도 우리 큰애 돌쯤 됐을 때 아파가지고 한 달을 병원을 다녔거든요. 근데 약을 먹으면 낫는 거라 그때만 해도 건강 지식이 그랬으니까 한 달 내내 항생제를 먹였던 거예요. 그거 되게 무섭죠. 그래서 항생제는 몸 안에 세균을 죽이는데 필요하지만 불특정 장내 세균까지 죽이니까 그게 뇌에까지 영향을 미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봐도 자폐로 간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렇게 장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는 최근에 밝혀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설사나 변비나 복통 등 장문제가 많은 자폐일수록 자폐도 이제 증세가 약한 애들이 있고 좀 심한 애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장문제가 많은 아이일수록 증세가 훨씬 더 심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에 오는 질환들이 너무 많아져 있기 때문에 생태학적인 해석이 필요하고 유익균, 유해균 이런 유무보다는 생태학적 개념의 종의 다양성,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디톡스라는 건 독소를 없앤다. 해독의 의미로서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쌓인 여러 독성 물질을 배출해서 신체 기관의 기능과 면역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건데 독소를 없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해독을 잘 해주면 우리 몸은 정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장을 해독하면 우리 몸에 주는 영향이 소장에서 이제 흡수력이 증강이 되고요. 대장 환경이 개선이 돼. 유익균이 높아지고 유해균 떨어지고. 그러면 장 상태가 굉장히 건강한 상태가 균형을 이루는 상태가 되죠. 그다음에 세포에 있는 독소들이 나오기 때문에 세포가 깨끗해지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내 몸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 세포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좋은 걸 유지하려는 강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 몸에 100명의 의사가 산다고 했 것처럼 요거는 제가 이제 소비자들하고 문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AP에 가시면 문진하는 게 굉장히 좀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 뭐 하셔도 좋고 저는 이걸로 많이 해요. 왜 이거를 제가 좋아하냐면 이거를 소비자들하고 나누면서 그분과 제가 굉장히 소통이 잘 되는 사람으로 쉽게 바뀌어 가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화장실 가는 걸 물어보게 돼요. 그러면 아니 그 남편하고 아내 사이에도 방귀도 안 트잖아요. 그죠? 예의를 지키는 부부들. 남편 앞에서 방귀도 안 끼고 막 나가서 끼고 오고 막 이러는데 화장실을 매일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이제 남자분들도 상담을 해봤는데 매일 가세요 이러면은 제가 이제 계속 문진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얘기를 하세요. 뭐 하루에 매일 가세요 그러면 그렇고 뭐 모양은 어떠세요 물어보고 잔변감이 있으세요 물어보고 근데 이제 잔변감이 있냐고 물어본 거는 화장실을 갔다 나왔는데 쾌변이 아니고 왠지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있죠. 그러면 그 S결장하고 직장 사이의 변이 굉장히 오래 머무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직장암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분의 아버님이 직장암으로 투병 중이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하루에 몇 컵 드세요? 이거를 꼭 물어보게 되고 그러면 보통은 뭐 5컵, 뭐 7컵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랑 상담하신 분들 대부분 보면 5컵 이상 드신 분들을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하루에 뭐 거의 1.5리터 이상 드시는 분을 봤는데 그분은 제가 이제 3개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한 달도 안 돼서 몸이 너무 좋아지신 거죠. 물을 잘 먹는 사람들은 그만큼 대사가 이제 잘 되니까 영양을 잘 넣어주면 정말 금방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디톡스를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열흘 디톡스가 들어갔는데 저희 이게 꽃집을 하는 사장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전화가 왔어요. 24시간 만에. 등이 너무 아프고 왜 등이 결린다, 등이 담이 결렸다 이런 표현을 쓰시죠. 그래서 그분이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디톡스가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 얘기 처음에는 안 했는데 자기가 너무 결렸었는데 이거 하루 먹었는데 하루에 3번을 먹거든요. 우리 뉴트리라이트 영양제를. 그랬는데 24시간 만에 그게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니 그게 뭐 하루치를 먹고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제가 물을 떠다 드려서 1.5리터 이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담이 결리잖아요. 담이 결리는 건 수분 부족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전에 어른들이 담이 결리면 이렇게 양푼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파리를 한 마리 떨어뜨린대요. 근데 이렇게 물을 마시라고 하는데 그 파리를 먹으면 안 되니까 물을 천천히 마시게 되는 거죠. 파리를 떨어뜨리지 말고 나뭇잎을 떨어뜨리거나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더럽게 파리를 넣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그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물이 맞을 거예요 이러면서. 그래서 물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식사는 하루에 몇 끼 드세요 하면 3끼를 먹는 거죠. 보통. 근데 새끼도 요즘 현대인들은 2끼 먹는다고 하고 한 끼만 제대로 먹는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속도는요. 그래서 빠르게 먹는 분들 대부분 살이 쪄 있고 그다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빠르게 드신 분들은 아까처럼 대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입에서 탄수화물 다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입에서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면서 우리 몸은 뇌에다가 신호를 보내요. 음식물이 이만큼 들어오니까 너 소화효소 이만큼 나와야 될 것 같아 라고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음식물을 후루룩 해서 그냥 삼켜버리면 얘가 인지하는 양이 작은 거죠. 그러면 내가 이만큼 먹었는데 소화효소는 이만큼 나오는 거죠. 그럼 나머지가 전부 찌꺼기가 되겠죠. 그러면 내 대장 상태가 나빠지게 되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몇 시쯤 주무세요 하면 주무시고 몇 시쯤 일어나세요 하면 하루에 이제
6시간 이상을 주무셔야 되는데 50이 넘으신 분들이 수면 장애를 굉장히 많이 앓고 있거든요. 근데 칼슘이 부족해도 불면증이 오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이제 관리를 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간다. 뭐 3일에 한 번 간다. 그러면 변비가 있으시다고 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음식물의 이동 속도 있죠. 그거를 이제 꺼내서 보여주시면 좋아요. 나중에 설명하실 때. 그다음에 운동은 일주일에 몇 번 하세요? 그러면 웃어요. 웃는 사람들은 운동을 안 하신 분들이죠. 저처럼 제가 운동 부족으로 사실은 이랬는데 이렇게 습관을 바꾸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제대로 결단을 하고 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숨쉬기만 해요. 그러면 이제 숨쉬기만 하시나 봐요. 이렇게 하면 막 웃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분위기 전환도 해주면 좋고, 스트레스 많냐고 물어보면 스트레스가 많으면 우리 몸 안에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혈액이 끈끈해지거든요. 그리고 비타민 B군의 소모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 영양이 이제 부족하게 되죠. 그럼 또 대사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따가 제가 따로 보내드릴게요. 그거 받으셔서 저장했다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거는 본사의 그 팀장님하고 제가 상의를 했어요. 문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요 정도 어때요? 그랬더니 요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고 제가 컨펌 받은 거니까 쓰셔도 돼요. 그래서 건강해지려면 수분 섭취를 하루에 그 1.5에서 2리터 해야 되고, 식사는 적게 천천히 해야 되고, 수면 시간은 밤 12시를 되도록이면 넘기지 않고 12시에 주무셔서 6시에 일어나서 차라리 아침 시간을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변은 쾌변이어야 되고 바나나 크기 2개 정도가 가장 좋고, 그다음에 운동은 주 2, 3회 이상 30분에서 1시간. 그다음에 영양은 유기농으로 골고루. 그다음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특히 장을 깨끗하고 따뜻하게 해야 된다. 긍정적인 생각을 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6번밖에 못 해드려요. 저는 세포에 원료 공급해주는 그 역할밖에 못 해드려요. 나머지는 본인이 노력하셔야 돼요. 하면 본인이 어디에서 문제가 왔는지를 캐치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체크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톡스는 뺄셈 건강법이죠. 독소를 빼주고 그 다음에 영양소를 더해주는 덧셈 건강법과 뺄셈 건강법이 같이 돼 있어서 우리 세포를 클렌징을 해주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디톡스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어요. 10일 디톡스가 있고, 이 10일 디톡스는 원래 일주일 디톡스였어요. 7일 디톡스였는데 제가 이제 해봤을 때 3일을 굶고 4일차부터 이제 뭐 아침에 고구마를 먹고 뭐 이러면서 이제 식사 조절하면서 하는 건데, 3일을 생으로 굶고 이제 우리 거 영양제만 먹으니까 너무 힘들어 하는 거죠. 배가 고파서 힘든 게 아니라 씹는 걸 안 하니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소비자를 전달을 했는데, 그날 이제 첫날 제가 저녁에 갔거든요. 근데 저보고 수제비를 먹으러 가자는 거죠. 그리고 저희 이제 그 시동생님은 그때 이제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2달치를 샀는데, 제가 이제 10일 디톡스를 하고 다이어트를 시키려고 했더니 이 10일 디톡스를 못해서 결국 다이어트를 못 하시고 그 제품이 저희 집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7일 디톡스를 안 하고 이제 10일 디톡스로 늘려서 소비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는데, 진정한 디톡스는 사실 되지는 않아요. 10일 가지고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만 10일만 해도 소비자들은 굉장히 좋은 걸 누리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깨가 엄청나게 무겁고 아팠는데 싹 풀렸었거든요. 마사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을 만큼 혈액이 맑아진 걸 느꼈어요. 그 다음에 20일 디톡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21일 디톡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스위치온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스위치온 다이어트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앞으로 다이어트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방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다음에 이제 제품 설명할 때, 맨즈피에 설명할 때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데, 스위치온 다이어트 3주 디톡스를 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다 떨어져가지고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간도 좋아지고 신장도 좋아지고 혈관도 좋아졌네요. 그러면서 운동하고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검사 결과까지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그래서 한 달 디톡스는 이제 얼굴에 이렇게 막 여드름이 심한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드름이 심했던 것도 장 안에 트러블, 불균형이었다고 했죠. 호르몬 불균형. 그래서 한 달 디톡스를 하시면요, 3주 정도 지나면 얼굴에 있는 트러블들이 싹 들어가요. 그래서 여드름을 없애는 걸로 디톡스로 굉장히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소개가 되고 소개가 또 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다음에 2개월 디톡스는 8주
바디케어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케어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은 독소를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 몸을 스스로 자정작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고요. 제가 많이 했던 3개월에서 6개월 디톡스는 영양 프로그램인데 맨즈팩하고 그다음에 프로틴하고 그다음에 밸런스 위드인하고 이렇게 3개를 넣어서 6개월을 했다가 제가 지금은 화이버 파우더나 아니면 화이버 비트를 넣어서 식이섬유까지 넣어서, 왜냐 식이섬유를 넣어야 단세지방산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디톡스도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팀에서 하는 디톡스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일 디톡스에는 이렇게 8가지 영양소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요게 333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다음에 화이버 비츠도 우리 뉴트리라이트 지퍼팩에다 이렇게 제가 3숟가락씩 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넣을 때 냉면기에다 비츠를 한 통을 다 담고 거기에다가 간수 빠진 미네랄 소금 있죠. 천일염 간수 빠진 거, 그거 티스푼으로 하나를 넣어서 골고루 섞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 비츠를 씹으면서 소금기가 있어서 짜거든요. 그러면 물을 많이 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 마시기에 너무 좋은 방법이고, 그 간수가 빠진 그 천일염은 몸에 굉장히 유익하죠. 미네랄이 87종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합계는 이제 10일 디톡스 합계는 33만 3천 원인데, 이렇게 33만 3천 원이면 3%가 조금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필요한 거 해가지고 3%를 해서 캐시백을 한 9천 원에서 10,000원 정도 받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그분에게 이제 수익 구조에 대한 비밀도 알려드릴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14일 디톡스, 이거는 저도 아직 못 해보고 이제 제가 이제 진행을 해볼 생각으로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뉴트리 믹스라 해가지고 뉴트리 믹스를 보면 이 뒷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하루 이틀은 뉴트리 믹스를 계속 저녁 때까지 먹고 우리 영양제랑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화이버 비트 한 통과 이스트비 한 통을 갈고 레시틴 한 통을 다 넣어서 갈아요. 그래서 파우더 형태로 만들고 파이토믹스 체리 한 통과 프로틴 또 섞어서 만들고 해서 1과 2를 다 섞어서 하루에 3번 식사 30분 전에 스쿱으로 3스쿱을 물 400에 타서 마시는데 이게 굉장히 걸쭉할 것 같아요. 물을 많이 안 먹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시도해 보실 분들은 해보시라고 제가 넣었거든요. 그래서 살이 잘 빠지더라 막 이래가지고 요즘 많이 인기를 누리는 디톡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 안 해봤는데 해보신 분들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좋았던 것들이 있으면 우리 그 위너스 그룹에서 같이 서로 공유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일 디톡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10일 디톡스를 뭐 2배로 늘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비츠를 할 경우에 52만 4천 원, 파우더를 할 경우에 50만 1천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엔 3%를 하실 수가 있겠죠. 캐시백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 한 달 디톡스도 이렇게, 요 한 달 디톡스는 아침 저녁으로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한 달 디톡스가 하기가 좀 수월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디톡스 기간에 지켜야 할 일들은 저는 프린트를 해서 소비자한테 갖다 주거든요. 영수증과 이거를 프린트해서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좀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날에 구충제를 복용하고 아침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따뜻한 물 있죠. 뜨거운 물 3분의 2, 미온수 3분의 2, 뜨거운 물 3분의 1 해서 한 컵 아침에 먹으라는 거. 그다음에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라는 거. 밥의 양이나 탄수화물을 줄이면 줄일수록 이 디톡스의 효율을 높일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분들이 스스로 조절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배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뭐 핫팩 같은 거 이제 겨울이니까 붙이시면 좋을 것 같고, 운동하고 특히 각탕을 추천드리면 훨씬 디톡스 효율을 높여요. 몸이 따뜻해지면 대사가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레몬이라든가 물에다가 물 마시기 어려우면 이제 레몬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마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탕을 하실 때 물 각탕기 하실 분들은 라벤더 오일을 조금 떨어뜨려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 라벤더 향을 맡으면 몸이 굉장히 편안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금기식으로는 커피, 밀가루 음식, 그러니까 글루텐이 들어있는 것들 막아야 되겠죠. 이런 거 많이 먹으면서 디톡스를 하면 사실 돈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단세지방산 요거 영상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단세지방산은 장내 미생물이 만드는 대표적인 유익물질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대부분은 위, 소장에서 분해 흡수되지만
대장에 이를 때까지 소화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대장에 이르러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면서 단수의 지방산이 만들어집니다. 단수의 지방산은 면역세포를 조절해 장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지방세포가 축적되지 않게 돕고 혈당치를 조절하여 심혈관 질병을 예방하며 대장암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과일, 야채, 통곡물과 같은 식이섬유의 섭취와 장내 미생물 개선이 단세지방산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를 통해 나의 단세지방산 지수를 확인해 보세요. 네. 단세지방산 제가 그 코로나 때 우리가 이렇게 교육장이 운영이 안 됐을 때 그때 25센트 라이트가 나오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왜 2km씩 뛰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잖아요. 그걸 하면서 제가 이제 저희 동네가 창동인데 우이천을 계속 하루에 1시간 정도씩 4km, 5km를 6월부터 6, 7, 8, 9, 4개월 동안 걸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걷기는 저기 하니까 음원을 들었어요. 그 음원을 들을 때 천종식 교수의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음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할 때 그 단세지방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 그것이 포스트 바이오틱스로 가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잘해서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좋게 해주면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는데 지금 그로부터 뭐 한 2년, 뭐 3년 돼 가는 동안에 너무나 많이 발전해 온 거죠. 그래서 인간의 DNA는 변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1%도 바꿀 수가 없는 게 우리 유전체인데 그 제2의 유전체가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고 우리의 DNA는 바꿀 수 없지만 마이크로바이옴으로는 우리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글로벌에서도 지금 이게 한국아미에서 출시되는 우리 그 1번에서 6번까지 마이랩 시스템 있죠. 그게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아메이도 헬스 앤 웰리스로 포커스를 맞춰서 가겠다 하고 글로벌 아메이에서 선포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그 변 검사하는 거 있죠. 그 마이크로바이옴 키트 그것들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2년 이상 꾸준히 해줘서 우리가 한 5년 정도 이게 쌓이잖아요. 자료가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면 이제 질병이 예측이 돼요. 그러니까 유전자로는 알아내기가 참 어렵대요. 지금 요 파란 선이 인간의 유전자인데 미생물 유전자로는 질병 예측력이 굉장히 높은 거죠. 류마티스나 앞으로 이대로 살면 자가 면역 질환이 올 수 있어. 이대로 살면 고혈압이 당연히 와. 언제쯤 올 거야. 막 이렇게 알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아메이에 사실 엄청난 가치와 비전에 사업 설명할 때도 이거를 저는 이제 넣어야 된다. 이렇게 자꾸 그 지요셉 대표님의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요셉 대표님께서 그저께 저녁에 화요일 날 저녁 8시에 오셔서 강의해 주신 내용 중에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장해독, 디톡스, 장건강 다 얘기한 게 뭐예요? 장에 달려 있다는 거죠. 장이 건강의 뿌리라는 걸 지금 공부한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과 밀접하고 연관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익히 알려진 효능인데 면역계 질환이나 암이나 뇌기능에 관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다양한 분야로 확장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뉴트리라이트에서는 이미 식품으로 나와 있고 이제 치료제로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진단으로도 이제 개인 맞춤형 제품으로도 이미 우리는 나와 있죠. 우리 그 뉴트리라이트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는 미국의 국립보건원에서 2006년부터 10년 동안 이 연구를 해서 이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1조를 투자를 했어요. 1조를 투자를 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1,400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어서 가장 앞서갔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메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아메이에서 작년에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키트가 출시가 됐잖아요. HM 파마하고 출시가 됐고 여기에서 하는 거는 이제 피마스라고 특허를 받아서 아메이가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년 반도 채 안 됐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 데이터베이스가 3만 개가 넘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 국립보건원에서도 10년 동안 해서 받아낸 그 21,400개를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3만 개로 늘려가지고 지금 그 지요셉 대표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막 강의를 하고 학회에서 강의를 하고 보통 학회에서 강의를 하면 한 100개 정도의 그 임상 실험 결과가 있으면 엄청 어깨를 막 의시대면서 강의를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이분이 3만 건 이러면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대단하죠. 아메이의 그 네트워크의 위력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사는 지금 치료제를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로 커가고 있고 구글 벤처스 설립자인 빌 마리스는 마이크로바이옴 헬스케어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다. 그래서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지금 그 구글도 제약회사를 가지고 있죠. 지금 제약회사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CJ나 이런 대기업들이 전부 다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구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이제 매치니코프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프로바이오틱스 개념이 시작이 됐고 그 건강에 장수하기 위해서 유산균 섭취를 권고했었죠. 제품으로도 생산이 되어 있는데 사람마다 200에서 2000종의 미생물이 있고 유산균이 전체 마이크로바이옴의 리더십 역할을 한다는 거죠. 유산균이 마이크로바이옴인 건 아니에요. 마이크로바이옴의 장내 미생물 생태계에 유산균이 있는 거지.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왜 그 과일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그냥 놔두면 과일이 썩으면 초파리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초파리의 기능 유전체가 17,000개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기능 유전체가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약 1.5배밖에 안 된대. 24,000 기능 유전체를 가지고 있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은 초파리는 5개에서 10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대요. 그런데 인간은 200개에서 2000종의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 100배의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있고 이 연구가 지금 엄청나게 되어지고 있고요. 200배 이상 기능 유전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DNA를 연구했던 연구들은 아마 멈추고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구로 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이 여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그 HM 파마 설립자는 홀자펠 교수님이라고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하신 분인데 세계적인 석학인데 이분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한동대를 오셨대요. 저희 큰애가 한동대를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동대 그 성복 성동팀 전국에 이제 학부모 기도회가 있는데 성복 성동팀의 기도 팀장을 제가 한 5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 학교에서 유산균을 개발을 했다고 유산균을 빨아달라는 거죠. 학부모 그 기도회에.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학부모들이 그 유산균을 사서 먹었거든요. 한 3만 5천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메 사업을 하니까 뉴트리라이트 그때 유산균이 뭐가 있었죠? 인테스티 플로라가 있었죠? 예, 그걸 먹기 때문에 저는 안 사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그 홀자펠 교수님이 거기 한동대에서 연구해서 나온 게 그 유산균이었고 그게 개발이 돼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더라고요. 지금도 HM 파마의 본사는 그 한동대 창업 보육센터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어제 전화하면서 너 홀자펠 교수님이라고 들어봤어? 그랬더니 이름이 하도 특이해서 들어봤다는 거죠. 학교 다닐 때도 계셨나 봐요. 그래서 이분은 엄청나게 유명해서 그 속에 이름에도 이분의 이름이 들어갈 만큼 세계적인 노벨상 수상을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 노벨상을 수상해야 될 정도의 미생물 학자로 SCI급 논문이라는 건 많은 전문가들이 활용을 하는 논문이거든요. 논문은 누구든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SCI급이라는 것은 그 채택해서 쓸 수 있을 만큼 신뢰도가 높은 걸 말하는 건데 그 SCI급 논문을 400개 정도를 발표하신 분이고 우리 사무실에 강의 오셨던 지요셉 대표님도 거의 30건 정도를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대단하신 분들이 우리 그 마이크로바이옴 키트를 해주시는 거죠. 우리 그 변 검사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앞으로의 비전 이렇게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특허 기술인데 이 피마스 특허 기술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개인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우리는 지금 현재 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1번에서 6번까지 해서 듀얼로 장 건강 분석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개인 맞춤형으로 최적화가 되어져 있고 아메이 마이랩이 여러분들 사놓고 아직 안 하신 분이니까 우리 위너스가 지금 가장 파워풀하잖아요. 한국 아메이에 있는 그룹 중에서. 근데 우리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나가면 우리가 또 많은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요셉 대표님 강의를 제가 제 거 PPT하고 이렇게 올려드릴 때 같이 공유를 그저께 화요일 날 했던 걸
공유를 할 텐데 저는 저희 파트너들하고 10번씩 듣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 설명할 때도 비전 제시에 이거를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가 있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데이터베이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0개도 아니고 3만 개가 1년 안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비자들이 우리가 아메이 사업이 프로슈머의 형태, 생산자와 소비자의 중간 형태에서 생산자에게까지 관여를 하게 됐잖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회사의 중간 형태, 이제 그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비전 제시를 해서 전달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소비자들이 그냥 아프면 요즘은 쪼르륵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이런 분들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다양성이 증가가 해서 꾸준히 드셨을 경우에 81.45%가 개선 효과가 확인이 됐어요. 이미 연구 결과가 나와져 있고, 제가 아는 분은 유당 불내증이 있어서 우유를 먹으면 왜 설사하신 분들 있죠. 그 동양인들이 유당 불내증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마이랩이 그분이 4번을 드셨다고 했는데 그거를 1년 정도 꾸준히 드시고 그게 없어졌대요. 우유가 소화가 잘 된대요. 그래서 내가 취약했던 부분들이 좋아지는 경험들을 하실 수가 있고 6개월에 한 번씩 꼭 이걸 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옴 테스트 키트는 22만 원인데 아우 비싸. 무슨 병 검사가 그렇게 비싸.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병원에서 제대로 우리처럼 결과를 내는 검사를 하시면 70만 원 드려야 돼요. 엄청난 가격이죠. 3분의 1 가격도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비싸다고 여기면 병원 가서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결과지가 굉장히 아주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포인트가 PB가 11만 5천이라 50%가 넘죠. 그래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도 좋을 만한 그런 아주 신박한 아이템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검사를 하신 분인데 남편 앞에 있는 게 남편 거고 뒤에 있는 게 아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남편은 1번 유산균을 드시고 아내는 6번 유산균이 드시는데 이렇게 왔어요. 책으로 오거든요. 책으로 오는데 프로바이오틱스 균형,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 장내 유해균, 장내 유익균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근데 각자 둘이 각자 다르죠. 예. 그리고 건강 관련 장내 미생물 상태도 이렇게 쫙 결과지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생활습관 체크. 이거 이제 문진을 하면 다 나오는데 남편분이 운동이 좀 약하시네요. 부인보다. 그죠? 예. 자, 포스트 바이오틱스 균형이 지금 여기 그 가운데가 전체 표본이고 조금 높죠. 이분들은. 근데 이제 좋으신 분들은 점점 더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예, 배변 건강. 대변의 모양, 배변 만족감, 일주일간 배변 횟수 이런 게 다 나오게 되고 이 분석 결과에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과 장내 유익균, 장내 유해균, 건강 관련 장내 미생물이 다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 한 가족당 우리가 건강검진 받으려면 한 사람이 한 100만 원 이상 들여서 건강검진 받죠. 그런데 그 건강검진은 내 몸을 유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검사를 받는 비용으로 100만 원을 지출하게 되는데 전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제 그저께 저희 손주가 7살인데 걔가 음식을 잘 안 먹어요. 그리고 말랐거든요. 그래서 걔한테 그로잉 랩을 선물을 하려고 그거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온 가족이 내 식구면 내 식구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만 받으신 분도 있고 리더님들도 저도 이제 이거를 되게 그 체병 검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죠. 어릴 때 체병 검사 했던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체병 검사에 트라우마가 있으셔서 그런지 병 검사하는 걸 너무 싫어하시는데 이거를 기꺼이 감당을 하시고 이걸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씩 하시면은 그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여서 아메이가 이제 앞으로 웰니스 시장을 선도할 수 있고 지금도 현재도 이게 이렇게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건 아메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저는 비전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렇게 해서 1번부터 6번까지 정기 배송으로 받으시면 좀 더 싸게 드실 수가 있고요. 오늘 제품 설명은 제대로 못했어요. 제품 설명은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이 유산균은 그냥 일상적으로 먹는 유산균. 이제 앞에 여기 지금 맞춤 유산균은요. 이게 남편은 1번이고 아내가 6번인데 그냥 뭐 가족이니까 하면서 섞어서 드시면 안 되고요. 이 맞춤 유산균으로 드시는 분들은 자기 거 자기가 먹어야 돼요. 섞어 드시지 마시고 이 맞춤 유산균 드시면서 이렇게 기본적인 유산균 섞어 드셔도 돼요. 밸런스 위든 365라든가 W라든가 슬림핏이라든가
뭐 이뮤니티라든가 이런 것들은 섞어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밸런스 위드인은 뉴트리라이트한 최고의 균주로 되어져 있고 그 다양성이 굉장히 많아야지 몸 안에 효율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시중에 보면은 유땡땡이라는 그 다단계 업체에서 엄청나게 만병통치약처럼 유산균을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 직접 전화를 했는데 자기네는 100억 마리가 들어있어서 어떤 종류 균주가 들어있어요? 했더니 2가지 균주가 들어있대요. 근데 여기 이제 락토바실러스라는 균주들은 소장에서 작용을 하고 비피도 박테리움이라는 균주들은 대장에서 작용을 하는 거죠. 소장과 대장에서 각각 작용을 할 수 있도록 골고루 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뉴트리라이트가 엄선한 5가지 균주가 들어져 있고 총 보장 균수가 83억이고요. 핵심 균주가 3종이고 치커리 이것도 이제 이게 그 뭐죠? 이게 그 프리바이오틱스가 같이 들어 있는 거죠. 식이섬유가. 그다음에 요건 이제 이뮤니티는 2가지를 한꺼번에 케어할 수가 있고요. 면역 같이 이뮤니티라는 단어를 쓰려면 아연이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하루 아연 권장량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이렇게 캡슐처럼 되어져 있거든요. 특허 공법을 적용을 했고 8종의 복합 프로바이오틱스하고 아연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2중 방어로 되어 있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체크를 할 때 우리가 1년치가 16만 원인 거를 드신 분도 봤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저희 소비자들이 그렇게 싼 거를 드시다가 예를 들어서 1년치가 16만 원인데 그거 먹어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더라 이러면 그것도 비싼 거죠. 그래서 다시 아메이께 좋은 것 같아 하면서 아메이로 뉴트리라이트 우리 걸로 갈아타셨거든요. 밸런스 위든으로. 그래서 요 밸런스 위드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없다는 거 그거를 가장 이걸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이제 W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제품 설명을 다 못했네요. 그러니까 식이섬유 요것도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짚어드릴게요. 네. 자, 요거 중요해요. 요거 소비자들로 같이 나누세요. 병에 걸리는 게 오래 걸릴까요? 낫는 게 오래 걸릴까요? 이러면 사람들은 병에 걸리는 거는 좀 빨리 걸리고 낫는 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그런데 병에 걸리는 게 훨씬 오래 걸리고요. 낫는 것은 완벽하게 나으려면 고수까지 바뀌려면 뭐 7년까지도 걸리겠지만 낫는 것은 3개월에서 6개월만 제대로 케어를 잘 하잖아. 그러면 빨리 호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통하지 않으면 소통이 되지 않으면 네, 고통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고 익혀서 남주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